네, 세 번째 주자 정치 데스킹 시간입니다. 강경화 후보자, 지금 정가의 가장 핫한 뉴스죠. 강경화 일병 구하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이틀 남았는데 과연 이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러 방치하는 걸까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 발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짚어줘 보시죠. 네, 우선 국민 여론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그야말로 지금 정가에선 뜨거운 감자인데요. 여론조사에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명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우선 찬성이 62%, 반대가 30.4%, 한 2배 정도 더 높게 나온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조사 결과와 함께 야당이 반대를 했을 때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야 하느냐라고 질문한 여론조사도 있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행을 해야 한다.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강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 협치를 위해 지명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훨씬 높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야당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선언하는 여론이 더 높다는 건데, 그런데 저는 며칠 전에 저 반대되는 여론조사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여론조사도 분명히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뭐 다양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했던 차원인데요. 자, 사흘 전에 나온 여론조사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리서치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이제 강경화 후보자 외에도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자질이나 도덕성을 갖췄다 32.9%가 나왔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자질이나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다 38.9%가 나왔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한 사흘간의 시차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결과도 있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네, 분명히 그런 점도 짚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야당 역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금 전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는 속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3당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모습이 특이하기도 한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도 그 이하학원의 그 위장 전입 문제는 이건 단순한 위장 전입으로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반칙화 특혜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대통령께서 이것에 대해서 반칙과 특혜로 만약에 이러한 위장 전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장관으로서의 자격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청문 과정 그 테이프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서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한번 판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비유를 하자면 강경화 후보자는 어떤 그 민간의 연안 여객선 3장으로서는 맞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시에 대비할 항공모함의 함정을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야당은 도덕성도 문제지만 역량, 자질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다, 발목 잡기다. 여론조사 결과 봐도 도리어 임명을 강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더 높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최석호 강병규 기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말이 조금 인상적입니다. 민간의 연안여객선 선장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항공모함 함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 이게 뭐냐면 유엔에 일을 했고요. 굉장히 유능한 통역사였습니다. 그렇게는 아주 유능한 외교 쪽에서는 했을지 모르지만 장관이 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데, 청문회 때 사실 사드 문제나 이런 것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하면서 제대로 말을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정책 역량이 도덕적 흠결을 따라잡을 수 있다면, 덮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래도 용납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인 자, 겁니다. 최석호 기자 반대했는데 청와대 취재 담당인 강병규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오히려 복수심에 좀 타 있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용준 당시 총리 후보자도 낙마했고 이 총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애를 먹었었잖아요.
그래서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서 이번엔 더 강하게 나가겠다 이런 주의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도 추경협의관에서 제1야당을 빼놓고 협의를 하는 게 과연 정치적 도인이냐라고 따진 것도 보면 사실 좀 감정에 좀 치우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현수 기자, 이렇게 뭐 기자들 의견도 참 많이 엇갈리고 네. 또 결국은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양비론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 특이한 점은 그래요. 여소야대 전국에서 협치를 그렇게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네. 캐스팅 보트권을 쥐고 있는 국민의당과 계속 협치를 해가면서 이어갈 텐데 불구하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언급을 따로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 아닌가. 빨리 해결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더 찾아야 되는 게 맞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굳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 본능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 이유. 우리가 좀 전에 짚어봤지만 1호 전략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긴 합니다. 1호 낙마를 시키기 위해서 야권은 맹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와대는 1호 국무위원 인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 인사를 실패하면 국정 동력에 타격을 입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신경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이례적으로 외교부 장관 인사에 나서서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외교부 전직 외교장관들이나 뭐 그 외교부 직원 노조에서도 성명을 내는 그런 약간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야권에서는 이마저도 문재인 정부가 고공 국정 지지율을 얻고 다시 한번 여론전에 나서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보고 있거든요. 약간 양비론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지금 상황에서 누구 눈치를 봐야 하느냐를 생각한다면 문재인 청와대도 그렇고 야권도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바로 이 문제는 그럼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략, 저희가 오늘 바로 1호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었는데요. 이 1호 전략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기획성으로 충실하게 묶어가지고 저희가 지난 34일뿐 아니라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이끌어가는지 꼼꼼하게 취재해서 기획 보도해드리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